안녕하세요, 이준용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전공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전공 나는 잘 확신이 없는데 대체 어떻게 이 전공을 확신을 갖고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미국에서 과연 공부를 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어요. 라든지 제가 처음에는 뭐 이런 소재공학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았는데 앞으로 이거를 할 때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서 망설여져요.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참 방학이다 보니까 이제 9학년, 10학년, 11학년 올라가면서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최소 2년에서 3년 이상의 리니어한 경험들을 쌓는 것들이 중요하다. 공부는 뒷받침이 당연히 돼야 되지만 거기서 차이가 나는 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좀 차별화되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느냐, 거기서 얼마나 일관되게 나의 관심사를 표현했느냐가 중요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이미 했었죠. 네, 그래서 총 3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경험을 쌓는다는 건 정성적인 것이 아니라 청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측정해서 정량적으로 이런 활동, 시도들을 했을 때 그냥 시간을 막 흘러가도록 하는 것들이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분석을, 사후 검토를 철저하게 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 2, 3번의 플로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정량적인 횟수를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도 이 경험이나 이 지식 같은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쌓일수록 훨씬 더 정답에 가까운 생각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이런 공부를 하거나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실제로 얼만큼 맞았고 얼만큼 틀렸고를 답안지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의 정답을 계속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정녕 우리가 이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내가 성인이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이 커리어를 풀어갈 것인지, 또는 내가 이 관심 있는 분야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답안지를 맞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답안지 맞추는 노력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부도 시험도 정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은 오답 노트를 하면서 정답률을 높여나가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줄이는 노력들이 중요하듯이, 우리가 이런 전공을 설정하거나 교회 활동 같은 것들을 어떤 방향으로 갈 때,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가설을 세운 것들이 있다면 그 가설을 세운 거에 맞춰서 정량적인 목표치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심리학에 관심이 많은 친구다. 그럼 그 심리학과 관련된 활동을 최소 몇 개 이상을 하자.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는 뭐 메디컬, 또는 어떤 친구는 메케니컬 엔지니어링,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뭔가를 정할 때는 그 정했을 때에 관련된 활동을 최소 몇 개 이상을 해보자라는 것들이 출발점이 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은 거기에 관련된 컴피티션,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인턴십, 그리고 그 토픽과 관련된 리서치 같은 것들이 해당 사항이 있는 건데요. 요즘은 조금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자신의 관심 분야만 키워드로 몇 번만 쳐봐도 컴피티션, 인턴십 오퍼튜니티스, 그리고 거기에 맞는 리서치 오퍼튜니티스들이 굉장히 많이 포스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내가 이 전공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맞는지, 일단 내가 한번 뭐 예를 들어 기계공학을 해볼까? 그럼 이 기계공학과 관련된 활동 10개 정도를 아까 그 3가지 큰 카테고리에 나눠서 한번 해본다는 것이죠. 내가 이게 확신이 있어 없어를 생각하는 걸 일절하지 않고 그냥 무식하게 채워본다는 것이죠. 그 채워보는 게 두 번째 이야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방구석에서 상상을 할 때는 이 업이라는 것들이 어떤 장단점이 있고 어떤 좋은 기회들이 있는지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건 사회적 동물이고 주변 환경이나 주변 인물들 또는 본인이 하고 있는 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것은 그 분야에 관심 있는 비슷한 사람들과 많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있고, 이런 일들을 할 때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구나를 몸으로 체감할 수도 있을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런 체감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모습을 육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이 되는 주제들을 보면서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전공을 가지고 프로페셔널 커리어 필드로 나아갔을 때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참 필요하겠다 하는 공감대를 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고 그 포인트에 맞춰서 경험을 할 수 있는 노력을 숫자를 채워가면서 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자신이 처음에 생각했던 나 이런 전공을 정말 하고 싶어 했던 마음과 한번 매칭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럼 그 매칭을 됐을 때 내가 스스로가 그것들을 좀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난 처음에 이렇게 전공하는 것들이 유망산업이라 그래서 내가 일단은 무조건 직장 생활했을 때 큰 돈 벌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 이런 부분에선 경쟁이 되게 치열하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면으로는 내가 생각보다 이런 전공이 재미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활동을 해보니까 이런 유로 좀 발전이 될 수도 있겠네 라는 기회들을 볼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가 혼자서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이게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시험을 잘 못 봤을 때 문제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는 단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내가 그래도 요 정도의 노력을 했을 때 이만큼의 대가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가 충분히 해볼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요즘 대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공을 정말 잘 정하고 대학의 쓰임새가 어떤 건지를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학생으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도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공부를 하지 않는 시간에 한번 차분하게 한 2-30분 정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서 한번 머릿속에 있는 기억들을 좀 더듬어 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최소 3년, 4년 이상은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들이 뭔지를 좀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성을 정했으면 그냥 무식하게 숫자를 정해놓고 10번 했다, 11번째 했다, 12번째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시도할 수 있고, 그 시사점을 성인들의 버금가게 차분하게 노트 테이킹을 해가면서 실제로 내가 정말 맞는 일이 뭔지, 주변 사람들과의 리액션을 통해서 내가 느꼈던 것들이 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